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노와 경영 세 번째 강의로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노노의 그 내용을 조금 깊게 보고 이를 경영이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노노에서 추구하는 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그 모든 것이 살고 또 남을 살리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을 실현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살고 자기 주위의 그 주위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이 환경 전체가 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크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특히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잘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모내기철이 왔으면 빨리 비가 왔을 때 모내기를 해야만 1년 농사가 잘 될 텐데요. 그 시기를 놓쳐버렸다 하면은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으면 가을에 그 곡식을 잘 수확해서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해야만 굶어 죽거나 추위에 동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를 또 살아갈 수 있죠. 이런 것처럼 환경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유학에서는 역이라고 그러고, 그런 환경 변화에 잘 맞춰서 하는 것을 시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 용어로 하면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고 우리 유학의 말로 시중을 잘 맞춰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화입니다. 우리가 조화라는 말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교향 악단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심포니를 보면은 다양한 악기들이 다양한 소리를 내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또 북은 북소리,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이게 조화롭게 돼서 매우 아름다운 선율을 저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이런 화를 매우 중요시 여겨서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써요. 화이부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양한 개성, 다양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결코 편가리를 하지 말아라. 편을 가리는 것을 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을 하지 말아라. 다양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조화롭게 된다. 그리고 또한 이 화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내가 싫은 것은 그 사람도 싫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 처지를 생각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도 같이 고려해라. 그래야 조화로운 세상이 된다 하는 매우 높은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에서는 학과 알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노노의 첫 구절이 학이 시습지면 불령요로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배우고 늘 익히면 얼마나 즐거우랴. 그리고 그때 배운다, 공부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이런 게 아니고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알아서 그걸 추구해가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공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고 우주와 자신의 관계를 인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자기를 어떻게 잘 다꾸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수양론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유학에 있어서 꽤 어려운 책인, 철학책인 중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용이라는 책의 첫 구절, 어떤 책이든지 첫 구절이 매우 중요한데 그 첫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 수도지 위교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냐면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을 성이라고 그런다. 본성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고요. 그와 같은 그 성을 잘 따라가는 것을 도라고 그런다. 그리고 그 길을 자꾸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고 하는 그걸 수도죠. 수도를 하는 것을 교라고 한다. 배움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움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학의 사상을 이제 그러면 매니지먼트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제 유학의 가치를 우리가 인의 예지 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그 인의 예지가 잘 된 그런 것을 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인의 예지 신 5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에 접목한다면 배려를 해주고 자율적인 경영을 한다든가 구글 같은 데서 업무 시간의 20%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인의 가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은 바른 것이기 때문에 윤리경영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는 우리가 예절이라고 이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꼭 예절이라는 좁은 범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질서라든가 법률, 어떤 형식 그런 거죠. 회사 같으면 사장님이 있고 사장님 밑에 이렇게 부장이라든가 이렇게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권한을 가지고 누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래서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예의 관련성이다. 그리고 지는 지식과 창조 이런 것으로 우리가 관련을 맺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신은 믿음이니까 믿음과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소통이 있어야 된다 해서 믿음과 소통으로 우리가 관련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유학 매니지먼트의 유학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의 저기는 군자의 리더십인데요. 우선 동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은 테드에 나온 것을 제가 본 건데 그 특징이 뭐였느냐면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이렇게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눈썹과 웃으면서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믿고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단지 큰 방향만 이렇게 해주면은 잘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을 저희는 군자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률이라든가 어떤 제도가 아니라 덕으로서 자기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테드에 나오는 경영 컨설턴트는 영어로 doing without doing.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지시하는 게 없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잘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유학에서 말하는 경영의 리더십의 본체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가 노르에서 찾아보는 경영의 지혜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군자 리더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닦아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서 또한 리더가 될 때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덕으로서 잘 이렇게 베푸는 그런 경영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노노와 경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